네, 지금부터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 코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진행 방식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지 룰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입니다. 매일 2분씩 나오십니다.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스트를 작성하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립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자,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관심주 확인하기 이전에요. 먼저 우리 이성대 전문가 포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입니다. 삼성 SDI 제일기획, 옵트론텍 지난주 각 20% 동일한 비중으로 싣고자 했는데 실리긴 다 실린 것 같아요. 자, 옵트론텍과 제일기획이 안타깝게도 포트에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폭의 손실은 아니지만요. 자, 얼마에 매수가 됐길래 일주일 만에 곧바로 손절됐는지 굉장히 일단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가 자체가 타이트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15만 원에서 제일기획도 한 2만 1,000원대 고점 에서 이제 넘어가지 못했죠. 쌍봉, 쓰리봉에서 약간 밀린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오늘 손절됐습니다. 120선 약간 건드리면서 이따가 잠시 후 손절하고도 아직 손절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AS까지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갑니다. 자, 김정호 전문가님 지난주에 포스코캠텍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셨었는데요. 7% 수익이 더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지난 후에요. 자, 매수가를 좀 보겠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목표가 상향이 있었거든요. 매수는 14만 3,500원에 된 것 같고 지난주에 15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이 있었는데 기존에 얘기했었던 15만 5천 원 목표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밑골이 빠지지 않았죠. 자,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 이렇게 이제 룰이 적용되고 나면은 손절가를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차 매수가도 뭐 이제 분할로도 얘기하시고 하십니다. 일단 삼성 SDI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러죠. 삼성 SDI 같은 거 제가 이제 추천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인 그 하향 조정을 압박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무게 자체가 중소형 개별 종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역시 이제 삼성 SDI에도 2차 전지업체로서의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크고 회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눈꽃을 받지 못한다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죠.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모든 그 자산가들의 선호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제가 매수했었던 가격대 14만 7,500원 보합해서 끝났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주가는 한 단계 정도 더 터닝 포인트를 갈 수 있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앞에 고점대인 15만 원 정도 선이죠. 15만 원대를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는 21만 원대로 제가 잡고 있고요. 또 자금 여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삼성 SDI는 조용시마다 장중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 계신다면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 정도 선으로 다시 한번 상향할 때 동주가 거기에 동반 편성되면서 한 단계 가격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래가 실리면 레벨업이 참 쉬울 텐데 현재 일주일 동안 거래량 변화는 어때요? 거래량 변화 아직까지는 침체를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그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대형주들은 삼성 SDI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강, 화학주 이와 같은 종목들은 시중에서 이제 거래량을 아직까지 실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 또 새로운 이제 펀드 쪽에서의 저가권 분할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앞에 고점대 17만 1,500원대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한 번 더 상바닥을 짚고 최근에 15만 원대에서 14만 원, 이 가격이 한 2개월 정도 박스권 등락과 함께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짧게 본다면은 역헤드 앤드 숄더의 오른쪽 엉덩이 높아지는 그런 초기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매수에 가담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양상이면서 모양은 갈매기 모양은 한번 힘차게 날아간다면
15만 원대, 15, 5천 원대를 상향 돌파하면서 1차적으로는 앞에 고점대 부근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손바뀌면서 이어지고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 나가면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 두 종목 타이트한 손절가에 다 걸렸는데 이어서 이제 제일기획 한번 볼까요? 사실 해외 M&A 불황에도 광고 영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가가 200원으로 상당히 이제 그래서 주가가 이제 2만 원대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황 때에서는 아직까지 일부 이제 기업들은 제일 먼저 이제 광고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기업들은 불황일수록 광고 마케팅 비용에 더욱더 추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최근에 중국에 방문하면서 일부 이제 기업체들을 모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M&A를 지금 이제 일부 기업은 시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업체 정도 더 중국에서 M&A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의 양대 업체들이 힘을 합해 준다면은 중국의 인구가 한 4억 정도 되죠. 거기에 대한 물량들을 어느 정도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동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냄비 모양의 오른쪽에 박스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본다면 주가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 매기를 받지를 못하고 상승 확장형의 단기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의 크게는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2만 원대 이 가격대가 단기 가격 지지선이었었죠. 하지만 제가 2만 원대가 손절매 가격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장중에 2만 원대가 붕괴된다면 기계적으로 반등 돌았을 때 매도하는 것이 황금 메뚜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원칙은 갖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시스템 룰에 따라서 자동 손절매가 나갔었던 종목입니다. 예. 여전히 갖고 계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냄비의 손잡이가 조금 달렸네요. 예, 제일기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옵트론텍 이게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그 렌즈의 무슨 블루 뭐라고 하셨었는데, 네. 예, 그 워낙 옵트론텍 어려워가지고. 네. 그 옵트론텍 보면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 부품 장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 그 애플하고 삼성의 소송 그 여파 자체가 아직 분위기를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로서는 뭐 상당히 그 좋은 회사이고 또 일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었었던 그런 회사였었죠.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도 향후 실적 호전이라든지 제반 여건은 모든 것을 갖추고가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동주가도 갈매기 모양의 한 번 정도 후리치기 하는 그런 양상이었었죠. 단기 지지선 대가 8,500원대 이 가격대를 최근에 제가 추천하고 난 이후에 장중에 손절매 가격대 8,750원대를 장중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동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향 조정 받으면서 8,100원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보유 계시는 분들은 8,100원대까지 간다 할지라도 현 시점 속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에너지가 비축돼야 된다. 오늘 이제 거래량이 이제 최근에 보면 3일 동안에 거래량이 조금 증가세를 보면서 입질이 들어오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손절매 물량들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받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옵트론텍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제가 목표치를 15,000원대를 잡아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일시 좀 쉬어가자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성재 전문가님, 근데 제가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옵트론텍 그냥 차트만 봐도 그리고 뭐 기업 내용도 봐도 스마트폰 관련 부품 주고 또 렌즈 쪽이고 그냥 이렇게 도도 잘 갈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아놓으시니까 이게 저희가 룰이 이제 뭐 정말 깨달으시겠지만 터치만 돼도 이게 포트에서 빠지게 돼서요. 좋은 종목이 이제 담겨 있지 않으면 나중에 수익으로 반영이 저희가 안 돼서 왕중왕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쵸, 김정아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대요. 네. 기존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제가 그좀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고, 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보면 한번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항상 그 손절매 가액대에 지정되어서
그 이하로 내려왔을 때 바로 이제 반등을 줘서 회복을 해준다면 괜찮겠지만 네. 역으로 본다면 대부분 7, 80% 종목들이 손절매 지지선이 붕괴되면 네. 바로 추가적으로 급락이 들어오면 굉장히 크나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대응이 것이죠. 안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타이밍을 노리고 또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다면은 괜찮겠지만 무작정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말씀이 맞으시는 게요. 이성대 전문가님처럼만 하면은 손실이 막 커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될 일은 없을 거다. 빨리빨리 자르니까요. 그렇죠. 예, 뭐 자르고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아주 소폭했을 때 그냥 일단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지성 가격단은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가격대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매매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룰을 규칙을 정하고 그 가격대를 기다렸다가 내일 올라오겠지 했는데 내일 또 빠져버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바닥에서 판다는 것이죠. 예, 대부분 그게 이제 사람들이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술적인 매수 가격하고 매수 가격대는 얼마대에 걸어놓고 사고 팔 때는 분할 매수죠.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 이제 왕중왕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예, 저희 목표는 고객들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자금이 어느 정도 크게 깨지 않아야만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네. 여유롭게 다음 종이 배팅을 주겠다. 그렇죠. 돈이 한 종목에 묶여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자동적으로 멈춰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김정화 전문가님 그러나 공격적인 투자 속에 멈춤은 없네요. 예, 7% 수익 올인했는데 7%면 이게 상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비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빠른 수익을 위해서 저기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한가 따라잡기라든가 그런 위험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돈 빨리 벌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사봐야 얼마나 사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한 10% 정도 살까요?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한번 먹어도 사실 전체 계좌 수익률로 친다고 하면은 10% 샀을 때 상한가 한번 먹으면은 15%인데 전체 계좌 대비했을 때는 1.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어차피 제가 우량주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제 원칙은 이제 우량주는 대세 상승장에서 한다는 것이 좀 원칙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가장 이제 알 수 없는 리스크가 시장 리스크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바닥권 개별주들을 할 때 기업 내용을 보고 재료가 살아 있고 차라리 비중을 좀 많이 해놓으면은 사실 3%만 가도 비중 많이 해놓으면 말 그대로 1.5%만 가도 10% 실은 거 생각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가격 이상 중요한 게 비중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계좌를 열어보면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비중이 이거밖에. 예, 그렇습니다. 점상 2방 갔는데 비중은 3% 이러면 그렇죠. 정말 가슴이 아프죠. 예, 일단 주식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석과는 좀 다른 투자 철학이죠. 그런 안전 투자 철학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옛날에 막 10배, 20배 갈 때 그런 딱 예를 들으면은 가슴이 뜹니다. 이 종목 옛날에 아모레퍼시픽처럼 지금 한 3만 원인데 5년 뒤에 100만 원 딱 하면 이제 가슴이 뛰면서 우량주 장기 투자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들고 있으셨던 분들 보시면은 주식시장을 매일 볼 수 없는 사람들 예, 지나놓고 보니까 한 3배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던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매일 참여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의 수익률이죠. 왜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수익이 쫙 났다가 또 빠진다 싶으면은 사람 심리가 왔다 갔다. 시장은 항상 꾸준하게 상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위험한 종목과 우량주를 하느니 차라리 바닥에 있는,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거래가 늘면서 세력들이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이상한데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작전 세력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 내용이 좋은 저평가된 바닥주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보통들은 맨 처음에 바닥 지지를 해주는 게 큰 손들입니다. 저기 이제 돈 많으신 분들, 그 사람들은 기업 가치를 알고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 산다고 했을 때 한
6개월, 한 1년 지나면 얼마 정도 가있겠구나. 그거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암동의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딱 사시는 분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왜 무섭냐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닥에 그런 개별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한번 솟게 되면은 좀 최소한 상한가 2방 정도, 상한가로 가지 않고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한 20-30% 정도는 먹여주고, 그리고 그게 테마가 붙게 되면 그 자리에서 뭐 2-3배 간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식의 매수세를 절대로 막을 수 없을 때가 바닥에서 딱 한 번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바로 저가 매수가 되겠죠.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는 더 사겠다고 작정하고 부자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추세 전환이다,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또 이제 포장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때 그 바닥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저가 매수 들어올 때 그 잡는 게 가장 좋다. 그런 거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놓으면은 네. 우리 1년에 보통 목표 수익률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우리 지금 그 비과세로 저기 그 어디 뭐 시티은행 같은 데 가면은 그죠? 비과세로 VVIP 이자가 한 4.몇%, 그 정도 이제 줄 건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걸로 매매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잘 수익을 보다가 장 한번 수익 잘 볼 때는 난 주식에 소질이 있나 보다, 이걸 재테크해야지 하다가 장에 한번 꺾이고 절망을 한 다음에 개별주로 갈아탄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그 악순환을 밟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바닥 종목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 처음에 그 목표 수익률이 한 그 은행 플러스 알파였는데 계좌가 깨지면 깨질수록 목표 수익률이 막 한 달에 2배 이렇게 그 욕심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목표가 원금이 되죠, 일단.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권 개별주들 잘 잡아가지고 비중 많이 실고 하면은 매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큰 손들이 1년에 매매 많이 하는 거 봤습니까? 한 종목 가지고 한 6개월 사고 6개월 있다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벌고 나가는데, 분기별로 한 20-30% 먹고 나온다, 바닥 종목들. 그렇게 이제 마인드를 가지시고 안전한 종목들 그렇게 툭툭툭툭 쳐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리 계산만 하더라도 한 100% 되죠. 욕심을 버리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4분기가 존재하는데 그 4분기 중에 한 분기 정도가 장이 급락해가지고 물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50% 이상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김전문은 혹시 시간 좀 더 있으세요? 제가 그 외모를 보시면 아시면 생각보다 바쁜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기가 재밌어서 이제 풍부한 강의 저희가 또 2부에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강의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쁘시군요. 네, 다음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멀리서 보면 저랑 비슷해 보이는 전문가분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네, 역시 본인은 아니라는. 자, 좋습니다. 일단 포스코 캠텍 비중 많이 실었는데 수익이 좀 났으니까 빠르게 좀 보고요. 지난번에 번외 종목으로 파워로직스까지 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그렇습니다. 두 종목 그래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캠텍은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 가치로 가는 거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기업 가치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장이 그냥 뜨니까 가는 거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지금 바닥에 단기적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상승 마디가 뭐 급등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6만 5천 원까지 한 10,000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0,000원 더 오르면은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띡띡띡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 작아가지고 이거 살 때 그 메이저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민하고 산 만큼 떨어지려고 하면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니까 16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딱 나오시면 되겠다. 손절가는 익절가로 13만 5천 원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손절가 그러면은 14만 3,500원 원래 매수가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를 잠깐 본다고 하면 사실 그 다음날 갭으로 뜰 것 같아가지고 갭으로 뜨가지고 잡으면은 무조건 물리죠, 금요일에. 그래가지고 21선에서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21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21선 오지는 않았는데 21선 오시면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21선 근처에서 그 매수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파워로직스를 보자마자 딱 느껴지는 감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죠. 어마어마한 그 위에 존재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물려있는 물량들이 딱 봐도 이제 느껴지는데, 지금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한 1년에 걸쳐가지고 저점을 높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관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는 정도,
기관들이 관심을 가진 정도가 왜 그 비중을 둬서 생각을 하냐면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재무 구조는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저가매수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그 장이 한번 돌려가지고 2차 파동이 나올 때 이것도 소외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기본 정도 이상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이상은 해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주봉이나 뭐 월봉 본다고 하더라도 그 5천원권은 확인을 하죠. 그죠? 5천원권 확인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10% 정도 이상은 되니까 그 정도 보시고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덧 느낌은 오늘 경기를 끝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AS였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칙을 지키다 보니 포트의 삼성 SDI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도 새롭게 채우실 계획이신지요? 네, 멜파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 멜파스하고 이제 그 아미노로직스, 서울반 세 개 종목을 신규 종 추천하고 있는데, 그 멜파스는 다 아시죠? 지금 현재 왜 사야 되는지 시장은 스마트폰으로 부업을 꽂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갤럭시에 대한 삼성전자의 매출이 나오고 있죠. 멜파스가 삼성전자의 주 고객처로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냐? 바로 터치스크린이죠. 이 터치스크린은 모든 가전제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이 터치스크린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부 영업이익이 453억 정도로 점진적인 영업이익을 벌이면서 주가 한 단계 상승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매수 가격은 그 오늘 종가 2850원이죠.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길 바라겠고, 목표 가격은 25,000원대, 손절매 가격대는 19,500원으로서 비중은 한 20% 정도 1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가시는데, 짧게 기술적으로 본다면 21,000원대가 단기적인 가격 장선이고, 최근에 거래는 증가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 번 정도 더 상승하면서 앞에 고지 23,000원대를 상향 돌파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며, 목표치는 25,000원대로 설정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 설명 들어보죠. 네, 아미노로직스죠. 074430이죠. 아미노로직스는 바로 이제 그 아미노산 사업과 반도체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출렁출렁거리면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하향 조정 압박을 받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상봉 형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비천연 아미노산이죠. 여기에 대한 그 작년도 2월 달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 기술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었고, 거기에 따른 지식경제부 주관이 하고 있는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 개발 중에 바이오 메디칼 부분 총괄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 매출 사업으로서는 DVR이 시장 규모 확대가 되고 있죠. DVR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동주가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지거재거 상승을 보이고, 지난주부터 한번 오시 조정을 받았었죠. 눌림목 조정이죠. 받고, 오늘은 전 고점대에 걸치고 있었던 일부 물량들을, 거래량 어제 조금 죽었습니다만은 한번 손바뀌면서 나오면서 3,500원대라는 일시적인 가격대, 이 가격대에 걸림돌을 받고 있고, 내일은 다시 한번 살짝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3,300원이고 목표가는 4,500원대, 손절 가격은 2,500원대라서 비중은 15%대 1개월 정도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가 2,500원이신가요? 네, 2,500원. 예. 2,500원대가 밑에 보면 그 60에서 가격대죠. 이 가격 부분대까지 한번 내려올 수가 있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반도체, 요즘 뭐 기관의 어떤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죠. 그 서울 반도체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에 속한 종목인데, 발광 다이오드 기업이죠. 발광 기업이고, LED 모델에 대한 아크리치 2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한 제품이 최근에 다시 한번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3, 4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약 한 6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주 매출처는 중국에 대한 보조 정책,
이게 수혜로 부상되고 있으면서 그 외국인들의 코어를 받고 있죠. 또 매출은 주로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시장 매출이 북미와 유럽 정도까지 수출 시장 전망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 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동주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 2만 원대에 상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한 단계 상승을 했었고 초반에 단기적인 숨고르 현상을 보인 이후에 주가는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단기 입형대인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21선까지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괴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격 조정을 한 차례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매수 가격을 23,100원 5일선 가격대입니다. 23,1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 1차적으로는 앞에 7월달 고점대인 26,000원대 이 부근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면서 손절매 가격대는 22,500원대 60일선을 거치고 있는 가격대이죠. 이 가격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 계단식으로 2파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매수 비중은 20% 잡으시고 보유 기간은 1개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종목 새롭게 담겠다라는 얘기. 우리 김정환 전문가님은 포트 교체하실 생각 없으신 거죠? 예,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완성된 포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이성재 전문가님의 완성본입니다. 삼성 SDI의 멜파스, 아미노로직스, 서울반도체 신규 추가될 것 같습니다. 가격 볼까요? 서울반도체는 5일선에 눌림 매수, 아미노로직스는 3,300원, 멜파스도 23,300원대. 대세는 스마트폰, 그리고 아미노산 플러스 반도체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서울반도체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됐습니다. 김정환 전문가님 포트는요, 포스코 캠텍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만은 손절 가격만은 이렇게 매수가로 익절하겠다라는 의지 들어봤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결정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의 냉정한 판단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만은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물러갈게요. 이성대 전문가님 문제 출제 부탁드리죠. 네, 저평가 주식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위에 있는 종목. 두 번째는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것. 세 번째는 내재 가치가 바로 주가다. 네 번째는 내재 가치는 주가가 아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예, 포털 사이트에다가 리치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그 홈페이지가 뜨는데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고 상단에 주식쇼 스트라이크 클릭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답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그리고 주식 관련 책을 추첨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푸시면서요, 오늘 밤 9시 무료 방송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병선 소장님의 21선 매매 모든 것 오늘 밤 9시입니다. 자, 이상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는요. 머니트리 시스템을 공개해 주신데요. 고승환 전문가가 책임지십니다.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